안녕하세요.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전인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국립부여박물관의 대표적 소장품인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에 대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바로 일제강점기에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가 자리하고 있었던 지금의 부여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여군 규안면 외리에서 한 농부가 나무 뿌리를 캐다가 발견하였고, 그래서 외리출토 문양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발굴 당시 사진을 보면 벽돌의 무늬가 규칙적으로 나열되지 않았고, 무늬가 있는 면이 뒤집어져 놓여 있기도 하여서 백제 시기에는 출토된 상태와는 다르게 놓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무늬 벽돌들은 산수무늬 벽돌을 포함하여 모두 8종류가 전해지고 있으며 무늬 또한 모두 다릅니다. 이후 이 무늬 벽돌들은 문화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에 보물 34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수무늬가 들어간 2개의 벽돌 유물을 실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유물은 산수 봉황무늬 벽돌이며 우측의 유물은 산수 인물무늬 벽돌입니다. 실제로 보니 흙으로 구워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모서리 사방에 파인 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홈은 벽돌과 벽돌을 연결하기 위한 장치였고, 벽돌들은 건물의 벽면을 장식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크기가 가로 세로 29.7cm로 균일하고 두께 또한 4cm로 같기 때문에 그 사실을 더욱 뒷받침해 줍니다. 또한 벽돌에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과 가는 실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범이라고도 하는 무늬가 있는 틀을 사용하여 점토에 무늬를 찍고 불에 구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봉황무늬 벽돌의 무늬는 3개의 산이 기본이 되는 삼산형의 산무리 위에 봉황을 표현하는데, 이는 백제 금동 대학로의 구성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봉황을 이렇게 간략하면서도 멋지게 표현하다니 정말 놀라운 감각입니다. 그리고 산수 인물무늬 벽돌은 산을 새긴 본격적인 산수화로서 유기적인 구조와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3차원적인 공간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산수무늬 벽돌은 말하자면 가장 오래된 산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흥미를 끄는 요소가 더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산중에 있는 백제의 건물로서 지붕 양옆에 반달 모양의 장식이 있습니다. 바로 장식기와인 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치 걸어가는 사람을 표현한 듯한데요. 아마도 현재까지 우리나라 산수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벽돌들의 제작 시기는 백제 문화의 절정기인 사비 시기로 여겨지는데, 이 시기 백제는 중국과의 끊임없는 문화 교류를 통해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조합하여 뛰어난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백제 무늬 벽돌을 탄생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백제 문화는 국제적인 미적 감각을 가진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제 미술의 꽃 산수무늬 벽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벽돌들은 국립부여박물관 제3전시실에서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까봐요 후박 산수무늬 벽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